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 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이제 보여드렸고, 오늘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 전문가 지은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질문들을 지은님께 던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플러그드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뭔지 또 구체적으로는 좀 많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언플러그드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에피에서 나왔던 그 샌드위치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로 이 컴퓨터한테 말로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사람이 컴퓨터를 변신을 해서 본인이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컴퓨터처럼 그 말로 입력한 것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왼손으로 식빵을 하나 들어서 손바닥 위에다가 펼쳐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잼의 뚜껑을 열 때도 뚜껑 열어 이렇게 하면은 뚜껑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아서 뚜껑을 열어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아서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이 안 열리고 병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왼손으로 몸통을 그렇죠. 잡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그쵸. 잡고 왼쪽 방향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병을 잡은 손은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같이 돌 수도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세분화해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이제 촉발하는 과정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을 촉발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방금 전에 성혜님이 놓친 것처럼 네. 왼손으로 이걸 꽉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하고 오른손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그것을 절차적으로 또 순서를 잘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카드 교육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게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플러그를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나 뭐 적어도 타블렛 PC나 뭔가 이런 것들 전자적인 기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쓰지 않고도 우리가 결국 컴퓨팅적 사고력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활동인데 이제 또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카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컴퓨터만 키고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를 뽑고도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 카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순차를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가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명령을 준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가 수행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서 이 카드를 가지고선도 내가 제시한 카드대로 어떤 말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혹은 보드게임 같은 보드게임처럼 로보트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드게임을 활용한 이런 언플러그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율동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율동이 보면 항상 그 후렴구에 반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율동을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동이 있을 때 순서를 애들이 외우죠. 그래서 순서를 배우고, 그리고 율동을 누군가가 말로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그 말로서 막 율동을 배우고, 그리고 이 율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로봇가 되는 거죠. 말로서 명령을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렴구라든지 율동이 반복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어떤 루프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반복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반복 구간은 양쪽 팔을 닭 날개처럼 바닥바닥거려. 닭날개. 갑자기 생각하는 게 닭날개인가요? 맞아요. 너무 갑자기 생각한 거 티났나요? 티나네. 이거 끝나고 이제 닭 먹고 싶다라는 그 속마음이 들킨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나요? 아니 이거를 너무 절차적으로 지금 내가 쪼개서 말하면은 듣는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루프하고 싶다면 루프 카드를 들어서 이 동작을 수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막 이거를 되게 막 쪼개가지고 똑같이 막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 컴퓨팅 사고력 중에 하나가 이 반복하는 구간들을 찾아서 자동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율동을 가지고 언플러그드 학습을 하는 건데 애들이 막 깨르르 깨르르 막 웃으면서 그 활동을 하는 거를 보고 처음에는 막 난장판이 돼서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그거를 막 촉촉촉촉 막 해내는 모습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말씀하셨는데 뭐 순차라든지 뭐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인 거죠. 그런 거를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플러그를 꽂아서 하는 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뭐 순차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계속 이제 저희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법,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들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뭐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없이 하는 거를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런 걸 습득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막 C 언어를 생각하고 막 코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거를 편하고 쉽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스크래치라는 그런 교육용 꼭 뭐 교육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MIT에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이런 코딩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그런 소프트웨어고, 일반적으로, 이런 명령어들을 블록 형태로 이제 만들어놔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 형태로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이제 끌어다가 놓으면은 그거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컬러풀하기도 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 프로그램을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은 이제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정말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유튜브나 그리고 뭐 MIT 랩 이런 데 가서 그 내용을 다 이제 찾아보고 나중에 학기 말에 애들이 이제 스스로 팀으로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 왔거든요. 그 애들이 누군가요? 저희과 이제 학생들 1학년
네, 입학한 지 1년도 채 안 된 애들이 그냥 1시간 스크래치 활용 방법을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이렇게 쉽다고 하긴 그렇지만 네,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께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이 쉽다라는 표현 저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의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스크래치는 이걸 굉장히 획기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 스크래치를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저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스크래치는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여기에 그 여우였나요? 그것도 캐릭터가 하나 나오고요. 그 아까 블록 형태라고 되어 있던 명령어들을 하나둘씩 연결을 하다 보면 아까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그냥 명령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어를 놓으면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여운 캐릭터가 막 앞으로 팔짝팔짝 뛰어가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못 만들었더니 그 명령어 사용법을 모르니까 잘 못 만들었더니 얘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제 눈앞에서 그냥 난 마우스를 끌어다 놨을 뿐인데 이렇게 구현되는 게 너무 쉽고 재밌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세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약간 고수 레벨로 쓰시는 분들의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그 블록 코딩이 그러니까 명령어가 약간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약간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레고 뭐라 해야 되지? 테트리스가 쌓이듯이 그거 보는 것도 되게 화려함을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여우 같은 캐릭터 걔가 진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또 걔가 이제 제가 입력한 대로 팔짝팔짝 뛰고 앞으로 뛰어나가고 뒤로도 가고 이러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지금 뭐 다들 잘 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인정받은 건가요? 전문가의 인정을 받았네? 아니 그 블록 코딩이라는 게 아직도 혹시 직관적으로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성혜님이 막 예시로 들어준 것처럼 까만색 배경 안에 텍스트를 타닥타닥 뭐 이렇게 하면서 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블럭 안에 이제 걔네들이 숨어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럭이 정말 아까 또 우리 현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뭐 레고 블럭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형태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끼워지고 맞물려지는 거라서 이런 블럭들을 서로 순서가 잘 맞게 서로 쌓아가지고 서로 붙이는 식으로 자석처럼 또 탁 맞아요.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탁탁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엔트리라는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학교 단위에서 엔트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엔트리가 그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 카이스트 학생이 만든 건 아니고 카이스트 졸업생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네이버 커넥트에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커넥트 재단에서 엔트리를 맞아요.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그냥 모바일로 그냥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한 이제 미션 해결하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생소한 경우에 이 엔트리에 들어가서 가장 기초적인 미션 하나를 해결해 보는 거를 모바일로 하면은 아,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체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또 장단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주니어라고 이제 타블렛용으로 나온 이제 그 블록 코딩
플랫폼이 있고 사실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엔트리는 구현이 돼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좀 조금만 더 고급으로 가면 이렇게 숫자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아직. 그렇지만 어쨌든 구현이 되죠. 네, 스마트폰에서. 근데 또 다른 스크래치의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 공유에 굉장히 큰 핵심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리믹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다 열람할 수 있고 그 코드를 내가 바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남의 코드 내가 다 망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 코드가 복사돼서 그 코드를 수정해서 내가 저장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믹스 트리를 또 그려줘요. 그래서 누가 이 프로그램을 리믹스한 걸 또다시 리믹스했는지 이 트리를 그려주는데 그 트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원작자를 찾아서 떠나보는 여행도 재밌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크래치를 만든 MIT 그룹에서 만든 것들은 어떤지 쉽게 찾아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되게 유용한 팁 같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혹은 되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싶을 때 고수들의 코드를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 단순화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소개한 김에 그 네이버 검색창에 스크래치를 검색하시면 scratch.mit.edu가 나오고 굉장히 친절하게 한국어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 튜토리얼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누가 어떤 걸 올렸는지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공유하고 이제 열람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 작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냥 그런 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굉장히 내가 정말 나는 문과다 정말 문송하다라는 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 이렇게 쉽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면서 과연 컴퓨터는 어떻게 사고를 하는가 그 원리를 한번 깨달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크래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레즈닉 교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맞아요. 없죠. 이 스크래치 만드신 분이고 실제로 저희 한국에서 평생 유치원 번역돼서 나왔어요. 최근에 네. 교수님 책을 번역해서 나왔거든요. 저 잠깐만 딴 얘기해도 돼요? 네, 시간 하세요. 되나요? 하십시오. 제가 회사 워크숍에 가서 이 책을 들고 가서 읽었어요. 저는 네. 아직 1장밖에 못 읽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읽지는 못했고 그 워크숍에서 그거를 읽었는데 저희 워크숍이 막 다 술 먹고 막 뻗어서 막 게임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거기서 되게 재수없게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에서 책을 읽었다는 게 뭐지? 꼭 평소에 책 안 읽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읽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뼈 때리니? 그러니까 재수없는 거 나도 아닌데 재수없는 거 아닌데 그냥 너무 읽고 그냥 거기서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점점 더 재수. 허세. 가을에. 근데 제 학교 후배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거든요. 네. 후배가 K양. 네, 저를 보더니 지금 책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로요? 지금 책 읽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책 읽는지 몰랐는데 걔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나를 구경하고 저 맥인 거 맞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잖아요. 공개 사과하십시오. 기회 드립니다. 뭘 또 내가요? 사과까지.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워크숍에서 책을 읽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레즈니 교수님 얘기하다가 너무 딴 얘기 갔는데. 아, 본론으로 그러네.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워크숍에서도 읽고 싶은 정도의 책이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사실 제가 원문을 또 딴 얘기인데 원문을 장바구니에다 넣어놓고 이제 배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원문 책을 하나 더 고르면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알차게 하나를 더 고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르고 하는 와중에 번역본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번역본 내주신. 네. 그래가지고 이 번역본을 읽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거기에 되게 재밌는 한국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크래치 홈페이지를 레진 교수님이 딱 여셨는데 똑같은 나 뭔지 프로그램이 알겠다. 30개가 쫙 뜬 거예요. 어. 그래서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사람이 뭔가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실수로 여러 번을 올렸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보니까 아이디가 다 다른 거예요. 30명.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국에서 네. 30개가 그래서 하고 아셨대요. 한국에서 선생님이 애들 30명을 앉혀서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튜토리얼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만드신 이제 레즈니 교수님의 철학은 이것을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를 맞아요. 놀이처럼. 그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물론 뭐 드래그 앤 드롭도 못한다면 뭐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각자의 블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프로젝트만큼은 되게 창의적으로 자신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창의성,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창의성에 초점을 둔 책이거든요. 거의 책 전체가. 그래서 나는 창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게 깊숙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스크래치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다 같이 나를 똑같이 따라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활용해서 되게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진짜 지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다국인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기술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해당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크레딧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근데 그 어린 작은 소녀가 그러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고 사람들과 협업하고 그것을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 그거 이외에도 책에 보면은 되게 좀 좋은 바람직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워크숍에 가서 꼭 워크숍에서. 이렇게 좀 재수없는. 재수없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저는 워크숍 갈 일이 없네. 책을 못 읽겠네. 어쨌든 재밌네요. 근데 저는 살짝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에피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하고 알았던 깨달음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되게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전 에피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코딩하는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사실 이번 에피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저 여기 약간 첨언을 하자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이 왜 창의성을 기르냐라고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게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한다면 내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처럼 사고를 해보는 거가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처럼 사고를 해서 그걸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를 구현을 해내는 것까지가 그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창의력이 신장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지은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더 간소화했나 단축했나 그런 것도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만드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창의력 육성, 그러니까 이것을 도구로 활용을 해서 창의성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이것이랑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또 다른 방향성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교육 이런 곳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까를 교육하는 교육이었다면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되어보는 교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추후 에피에서 다루게 될 또 메이커 교육이랑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너무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그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활용 교육에서 개발 교육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또 성혜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코딩 교육, 그다음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뭐 컴퓨터 과학 교육의 아주 큰 흐름이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이 안에 역량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레지니 교수님의 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파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또 어떤 설문, 이 역량을 체크하는 설문에서 이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또 다루기도 해요. 이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다음에도 디지털 시민 교육은 또 새로운 에피로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저희가 또 관심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이기는 하지만 큰 방향성은 결국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어떤 건전한 그리고 뭐 공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또 21세기 역량 혹은 뭐 미래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과도 다 맥이 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 방법 중에도 중요한 걸 한 가지 남겨두고 있거든요.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 뭐 컴퓨팅 사고 이런 거 다 들으면서 이게 제일 안 와닿더라고요. 피지컬 컴퓨팅이 뭔가. 피지컬과 컴퓨팅이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지난 에피소드에 또 지은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근데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걸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지컬 컴퓨팅을 또 구현해주는 또 다양한 도구들이 또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해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스크래치를 얘기할 때는 뭔가 블록 형태로 명령어를 막 넣으면 컴퓨터 안에 있는 여우가 막 움직였는데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령어를 넣고 했더니 실제로 뭔가 공이 움직인다던가 그렇게 뭔가 물리적인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이제 소개하는 게 메이키메이키거든요. 이제 메이키메이키가 MIT에서 또 개발을 한 건데, 이거는 아까 지영님이 얘기한 거랑은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이키메이키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전기가 통하는 모든 물체가 입력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지컬에서 그 컴퓨터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에 영어로 이제 메이키 검색하면 그 메이키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가 나와요. 그 영상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 반응이 좋거든요.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이키메이키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로 사용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예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 수준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이 이제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아두이노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수준에서는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 중에 방향키를 위주로 그냥 아웃풋을 뽑아낸 건데, 전기가 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연결하면 약간 소리 위주거든요. 그래서 악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성혜님이 말씀하신 메이키 동영상 요즘 유튜브 검색이 또 그렇게 핫하다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고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죠. 아까 아두이노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두이노도 굉장히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죠. 근데 아두이노는 공대 학생들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도 구현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아두이노는 공학 전문가들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 활용 범위에 따라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오픈소스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소스들을 내가 찾아보면 유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A부터 Z까지 내가 너무 다 의식했다. A to Z까지. 너무 의식했다. 이게 다 내가 손으로 코딩을 하지 않아도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도 그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두이노 강의를 꽤 몇 학기 했었는데, 아두이노가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조그만 컴퓨터라고 봐도 될까요? 그쵸? 손바닥만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학생들도 이해 못해요. 특히 그 문성합니다는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끝까지 저 한 학기 하나- 끝날 때까지. 하나 고백할게요. 저도 이거 아두이노 키트 하나 샀는데 제일 기본 있잖아요. 불 깜빡깜빡 하는 거. 그것까지 해보고 말았거든요. 그 불이 깜빡인다. 너무 신기하다. 막 영상 찍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스탑입니다. 전송만 하면 되잖아요. 전송. 그렇게만 전송만 했어요. 누른 거예요? 네. 그 샘플 중에 제일 1번.
근데 저도 아두이노를 말만 듣고 사실 제가 해보진 않아가지고 언제 저희 그 미인 오프 모임 때 오, 아두이노 워크숍 같은 워크숍. 거를 하면은 어떨까? 좋죠. 네. 그런- 간단하게. 네. 그럼 준비물은 아두이노입니까? 아두이노도 됐고 메이키도 되고. 재밌겠다. 다음에 한번 네. 추진해 봅시다. 네. 일단 아니, 저 얘기 나온 김에 또 이게 친구 것도 소개를 좀. 아주 제 친구가 뭐 친구까지는 아닌가? 친구가 비트브릭이라고 이게 헬로긱스에서 만든 거가 있는데 이게 2위예요. 피지컬 컴퓨팅 우리나라에서. 네, 사용 2위고 정말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또 로보트 얘기도 사실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는데 우리 다음번에 로봇은 또 따로 로봇은 따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또 로봇은 햄스터 로봇 같은 거가 많이 사용되고 글로벌하게는 오조봇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벌하게는 메이키가 확실히 많이 활용이 되고 국내에서는 이 비트브릭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말 하나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네, 하고 이제 저희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아니 할 얘기가 많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다 못할 줄은 몰랐네. 약간 정말 수박 겉핥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한입 베어 물고 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각적인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못하는 매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네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거의 저희 그 첫 에피 때 막 에듀테크랑 뭐 교육공학의 뭐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에듀테크라고 검색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피지컬 컴퓨팅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좀 와닿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고 싶은 거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피지컬 컴퓨팅 도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비트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한 번씩 쳐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다음 회피에서 이거를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젠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하트 미인 많은 후기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